그다음에 우리가 코스 오버뷰부터 해서 하나씩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는 보면 그 시험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 몇 문항이죠? 문항이 40문항이기 때문에 그렇죠? 양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아까 설명은 아마 계략적으로 설명드린 것 같고요. 유닛 1장 H400에 대한 인트로덕션, 그다음 유닛 2장 SAP 하나가 되면서 ABAP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들, 고려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그다음 유닛 3장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인디펜던트한 우리가 코드 투 데이터 프로그램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SAP 하나의 스페시픽한 코드 투 데이터 두 가지 맥락이 있는데 일단 코드 투 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아직 이해는 안 가기 때문에 그건 뒤에서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ABAP 프로그램에서 SAP 하나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컨슈밍하는지, 그 다음에 어드밴스 토픽, 그 다음에 우리가 케이스 스터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우리가 전체적으로다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닛 1장 인트로덕션이죠. 레슨 1번 SAP 하나에 대한 베이직 앤 테크니컬 컨셉에서 우리가 한번 내용을 보는데 SAP 하나라는 거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신데 요거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약간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SAP 하나에 대한 이제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컨셉에 대해서 한번 이해하는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슨 1장을 보면 여러분이 SAP 하나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직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이해할 수 있고 즉 설명할 수 있고 그다음에 SAP 하나 기반의 그러니까 기본적인 테크니컬 컨셉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를 보시면 우리가 Today Technology Requirement Trade-off Decision이라고 나오네요. 그죠? Trade-off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제 한 가지를 얻으면 한 가지를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Trade-off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회사에서는 결국 뭐냐면 딥한 데이터, 즉 딥한 데이터는 뭐냐면 데이터가 상당히 복잡해.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는 그런 정방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 뭐 사람의 목소리, 그죠? 뭐 콜센터 같은 직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콜센터 직원이 고객이랑 이제 전화로 다 상담하면 그런 이제 상담한 내역들이 하나의 스트링 형태의 데이터로 저장이 되죠. 그러한 이제 컴플렉스한 데이터들에 대해서 즉 딥한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그죠? 그거에 대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회사의 콜센터 중에서 한 달 중 콜센터 직원은 그냥 음성이라고 했어요. 수많은 음성 중에서 최근 한 달 동안 고객과 격하게 뭔가 감정적인 싸움이 있었던 그 히스토리만 내가 찾고 싶어.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런 게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그죠?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딥한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현재 상황에서, 현재는 이제 도래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다음에 브로드 데이터,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 그다음에 여러 데이터 타입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현재 상황이는 거죠. 근데 현재 상황은 하이 스피드를 요구합니다. 당연히. 그죠?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됐건, 뭐 비정형 형태의 데이터가 됐건, 정형화의 데이터가 됐건, 데이터가 사이즈가 크건, 데이터 사이즈가 작건,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이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우리가 하이 스피드를 요구하는 시대인 거죠. 그 다음에 심지어 하이 스피드를 넘어서 현재 시점에는 우리가 리얼 타임을 원합니다. 데이터를 중간에 가공을 해서 보거나 그 가공하는 시간에 벌써 딜레이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그 로우 데이터를 기반으로다가 우리가 리얼타임으로다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리얼타임 레포팅을 하고 싶은 게 현재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심플 마지막으로 이제 심플은 우리가 데이터 구조를 이제 심플하게 갖고 싶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뭐 일주일씩 걸리는 거죠. 버튼 한번 누르면 우리가 그 버튼 눌러서
어떤 결과를 받기까지에는 일주일이 걸려. 왜냐면 이제 데이터 사이즈도 상당히 많고 그 데이터가 내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구조가 아닌 거지.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한번 중간에 가공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프리퍼레이션이 항상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로우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로우 데이터를 한번 가공을 해서 우리가 프리퍼레이션 된 데이터 형태로 구성을 하고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레포팅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게 이제 의미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리얼타임을 지원해야 되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서 여기로다 가는데 벌써 데이터가 있는 리얼 데이터가 아니라 한번 카피된 데이터, 즉 죽은 데이터인 거죠. 그래서 현대 사회는 이런 크게 5가지 사항을 요구를 하는데 데이터가 딥해지고 데이터가 브로드해지면 요 3개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죠? 하이스피드. 데이터가 복잡하고 데이터가 크니까 하이스피드는 당연히 아니라 속도는 점점 낮아질 테고 데이터 사이즈가 많아지고 데이터 구조가 일방형 데이터가 아니라 여러 비중형 데이터니까 리얼타임 분석은 점점 힘들어질 테고 그죠? 속도를 또 원리하다 보니까 중간에 또 데이터 구조를 즉 프리퍼레이션을 또 가져야 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다가 내가 빠른 스피드 뭐 다 좋아. 프로그램은 스피드가 빨라야 돼.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사전 준비 없이 곧바로 돌아야 돼. 그래서 빠른 스피드랑 요거를 또 얻으려면 요 3가지는 또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하이 스피드와 심플은 그죠? 이 3개와 트레이드 오프 관계야. 반대로다가 딥 스트럭처와 브로드한 데이터 타입은 요 나머지 3개와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는 거죠. 한쪽이 좋아지면 한쪽은 성능이 나빠질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 사회는 요 5가지를 다 만족을 해야 됐는데 이런 트레이드 오프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도달했기 때문에 SAP에서는 요 5 디멘전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하나를 내밀었다라는 거죠. 그게 누구다? SAP 하나라는 제품 프로덕트를 시장에다 론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SAP 하나라는 프로덕트를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딥한 데이터와 브로드한 데이터 요거를 내가 선택하더라도 하이 스피드, 심플, 리얼타임을 전혀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5가지를 다 만족시켜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이 하이 스피드랑 심플을 내가 회사에서 우리는 이게 제일 중요해 라고 해서 요 2개의 팩터를 가장 중요한 걸 다 선택했다고 해서 나머지 3개가 얘랑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왜? SAP 하나가 되면서 요 5가지에 대한 딥, 하이 스피드, 심플, 리얼타임, 그다음 브로드 요 5가지 디멘전에 대해서 엄청난 개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러분이 만약에 SAP 하나라는 제품을 도입하게 되면 그 하나도 잃을 필요 없이 이 5가지 영역을 다 가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 시스템의 골, 목적을 보면 여러분이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enable new applications and optimize existing application. 그래서 기존에 있는 애플리케이션들, 예를 들면 기존에 처리하던 프로그램들이 어떤 리스폰스를 받기 위해서 버튼을 누르면 리턴 타임이 3일이 걸려.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근데 기업들은 보통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그 액션에 대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틀, 3일 이런 게 계산하는데 걸리는 애플리케이션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옵티마이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버튼만 누르면 단 10초 만에 리스폰스 나오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Enable New Application. 과거에는 이제 상상하기 어려웠던 그러한 영역에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나라에서 그 나라는 기억은 나진 않는데 백화점인데 고객이 이렇게 백화점을 걸어 다니면
고객이 걸어다니는 현재 동선과 앞으로다가 도착할 동선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심지어 해당 고객이 해당 식당가에서 여태까지 오면서 즐겨 먹었던 메뉴들을 다 분석을 해서 그 고객들의 핸드폰에다가 이 쿠폰을 이렇게 발행해 주는 거예요. 고객의 동선, 고객의 걸음걸이, 고객의 속도, 고객이 현재 가는 방향, 고객이 여태까지 백화점에 와서 먹었던 모든 음식들을 다 분석을 해서 그 고객이 갈 만한 식당, 심지어 그 고객이 먹었던 점심시간대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이 쿠폰을 발행하는 거죠. 그럼 저 같아도 이렇게 걸어가다가 띠릭 하고 이 쿠폰이 와. 그렇지 않아도 밥 먹으려고 어차피 식당가에 왔을 거잖아요. 그죠? 식당가를 거니고 있는데 이 쿠폰이 이렇게 타고 와. 그럼 저 같아도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고 바로 앞에 있고 심지어 쿠폰까지 날라오면 저는 그 가게를 갈 것 같아요. 그래서 SAP가 이런 뉴 애플리케이션도 이제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리얼타임 프로세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하이 퍼포먼스 앤 스케일러빌리티. 그래서 뭐 퍼포먼스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모든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이 돼요?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SAP 하나는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가 메모리 영역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하이스피드는 이제 너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스케일러빌리티, 확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메모리다 보니까 여러분이 메모리 사이즈가 어느 정도 풀이 나면 또 새로운 메모리를 꽂아서 확대를 해야 되죠. 그러면 하드디스크도 여러분 컴퓨터 사다가 내가 500기가 하드를 꽂았는데 데이터 사이즈가 많으면 1테라로 바꾸고 그렇게 당연히 확장하잖아요. 그래서 SAP 하나 자체도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지만 그러한 데이터들에 대한 슬롯을 계속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다. 거의 무한 확장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하이브리드 데이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데이터 관리를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다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요즘에 나오는 자동차 순수한 전기 자동차가 아닌 보통 우리가 전기랑 기존의 화석 연료를 이용해서 가는 자동차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하이브리드 자동차죠. 그래서 전기로 다 갔다가 전기 충전량이 다 소모가 되면 다시 가솔린으로다가 다시 가고 또 배터리가 충전되면 다시 전기 모드로 다 바뀌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가 하이브리드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SAP 하나 자체도 하이브리드를 지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하이브리드는 SAP 하나의 한 개의 시스템. 저 시스템은 한 개인데 서로 다른 패러다임을 지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서로 다른 패러다임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내가 컬럼 베이스를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로우 베이스도 지원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컬럼 베이스랑 로우 베이스가 뭔지 정확히 구별이 안 되시겠지만 요거는 이제 뒤에 보시면 여러분이 이해 가실 거고요. 두 가지 유형의 데이터 저장 방식을 다 지원한다는 거죠. 어떨 때는 컬럼 베이스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해서 그거에 맞는 퍼포먼스를 증가할 수 있고 어떨 때는 로우 베이스의 저장 형태를 지원해서 퍼포먼스를 증가받을 수가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우리가 comparability, 그래서 그 호환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호환성과 스탠다드, 데이터베이스 기능으로서 SAP 하나는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기능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어플리케이션 서버 역할도 합니다. 기존에 있는 오라클하면 오라클은 순수하게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이 메인이었는데 SAP 하나는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의 기능에다가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서버 역할까지도 완벽히 지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데이터베이스 측면에서 SAP는 우리가 호환성을 완벽히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표준을 다 준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일반 데이터베이스보다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기존에 여러분이 다른 회사의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있다라고 하면 SAP 하나로다가 언제든지 변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SAP 하나에서 지원하는 이런 텍스트 어널리시스, 그 다음에 인덱싱, 그 다음에 서치. 요거는 이제 SAP 하나에서 지원하는 이 특수한 알고리즘 형태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텍스트 어널리시스라는 건 뭐냐면 뭐 이런 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회사의 수많은 우리 회사에서 직원들에 대한 상담을 이렇게 하고 있어. 여러분 회사에 가시면 이게 고충 상담을 해주는 이게 담당자들이 인사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회사 생활하다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우리가 고충 상담 담당자에게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해서 상담을 받을 수가 있는데 고충 상담 담당자는 그 상담 내역을 당연히 기록을 하겠죠. 근데 그 기록한 내용은 당연히 아무나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 중에서 우리 회사에 나랑 고충 상담을 받은 직원들 중에서 회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다가 5번 이상 언급했던 사람들만 추스려서 2차 상담을 하고 싶어. 그런 것들을 하려면 텍스트 어널리시스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빠른 속도로다가 그러한 것들이 SAP 하나에선 이제 완벽히 지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SAP 하나 데이터베이스, 즉 SAP 하나 시스템은 클라우드 기반도 지원하지만 우리가 아이솔레이션 된 애플리케이션, 즉 기업에다가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고립된 아이솔레이션 애플리케이션도 이제 지원을 하고 있다. 결국 양가지를 다 지원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테이블의 종류, 여러분이 아시고 있는 테이블, SAP 테이블에는 종류가 뭐뭐 있죠? 트랜스페런트 테이블, 클러스터 테이블, 풀 테이블. 그런데 여러분 클러스터 테이블이랑 풀 테이블은 익숙하지 않죠. 하지만 들어본 기억은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SAP 하나는 그런 테이블 외에도 우리가 템포럴 테이블이라는 형태를 지원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보시면 되고 일단 용어적으로다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로직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레이어 안쪽에다가 우리가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기존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여기는 SAP ERP가 이렇게 있죠. E라고 표현할게요. ERP. 그럼 데이터를 여기다 다 올려서 비즈니스 로직은 어디서 돌았어요? 우리가 여기서 다 돌았던 거죠. 비즈니스 로직은 여기서 다 돌았는데 여러분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엄청나게 빠른 시스템은 누구예요? 이 SAP 하나가 퍼포먼스 측면에서 아까 보셨던 딥, 리얼타임, 하이스피드, 브로드 이런 것들 다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애플리케이션 서버보다도 이 SAP 하나라는 이 시스템이 모든 계산하는 데는 최고야. 엄청 빨라. 그럼 로직이 여기 있는 것보다는 로직이 어디에 있는 게 더 합리적이겠어요? 속도 빠른 애가 하는 게 낫겠죠. 그죠? 어떤 친구는 슈퍼 가서 뭐 사오는데 5초면 되고, 어떤 친구는 슈퍼 가서 뭐 사오는데 1시간 걸려. 여러분 누가 딜을 시키고 싶어요? 5초 만에 사오는 친구가 딜을 시키는 게 낫겠지. 그죠? 프로그램의 세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레이어가 2개가 있는데,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는 속도가 기존과 동일하지만, 우리가 하나 영역, 밑에 있는 SAP 하나 영역은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돌리기에 이제 최적화되어 있다는 거죠. 비즈니스 로직을 다 아래로 다 내려서 이제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제공해 준다. 결론은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SAP 하나의 골이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에 정리를 살짝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나리오를 한번 볼 건데 SAP 하나를 사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망치를 사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뭐예요? 그렇죠. 가구를 만들 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망치를 사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정말 말을 안 듣거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위협할 때도 쓸 수 있죠. 무기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망치를 또 사용할 수 있는 게 다른 용도로도 쓸 수도 있는 거고 뭐 마찬가지잖아요. 책을 공부하는 데 쓸 수도 있는 거고 잠잘 때 벽에로도 쓸 수 있는 거고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라는 거죠. 하나의 제품에 대해서. 그럼 SAP 하나라는 것도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쓸 수 있었는데 처음에는 SAP 하나를 우리가 데이터 마트의 용도로 다 이제 썼다라는 겁니다. 그럼 데이터 마트라는 건 뭐냐면 데이터 시장이야. 말 그대로다가.
여러분이 회사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이 데이터 마트에 다 올려놔. 여기 보시면 트래디셔널 DBMS라고 있네요. 여러분 이 데이터 마트에다 이렇게 다 올려놓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SAP 하나가 우리 회사에 있는 여러 개의 기간제 시스템에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 마트가 되고, 해당 데이터 마트를 통해서 SAP 솔루션 중에 SAP 비즈니스 오브젝트 BI 플랫폼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이 데이터 마트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비주얼한 레포트, 그 다음에 리스트 형태의 레포트, 여러 가지 형태의 레포트를 지원해주는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런 BI 플랫폼을 이용해서 고객은 언제든지 여러 가지 툴, 엑셀, 심지어 웹브라우저, 여러분이 처음 듣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툴, BI 툴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데이터를 비주얼라이제이션하게 이제 다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SAP 하나를 데이터 마트로다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시나리오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나리오는 SAP 하나를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서버로다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SAP 하나라는 걸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이지만 SAP 하나에다가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해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이렇게 만들어서 해당 애플리케이션들을 SAP 하나 클라이언트에서 직접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SAP 하나를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서버로다가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유사한 형태로다도 쓸 수 있고, 새로운 영역을 위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서버로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SAP 하나를 우리가 ABAP 애플리케이션 서버로다 사용하는 경우를 보는 거죠. 현재 우리가 보는 ERP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SAP 하나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ABAP 스키마, 즉 SAP를 위한 ABAP 스키마로다가 사용을 하면서 SAP 하나 기반의 우리가 SAP 네리버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여러분이 ERP를 설치해서 쓸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물론 뭐 example이지만 ERP를 설정해서 쓸 수도 있는 거고, SAP CRM을 설치해서 쓸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회사가 SAP 하나 데이터베이스를 만약에 도입을 하게 되면 기존 SAP ERP 제품에 있는 데이터를 ABAP 스키마에다가 이관을 하고 기존 SAP ERP의 데이터베이스처럼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프라이머리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합니다. SAP 하나를 SAP 어플리케이션을 동작하기 위한 우리가 프라이머리 데이터베이스보다 사용한다라는 거. 용어를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프라이머리 데이터베이스. SAP 애플리케이션을 동작하기 위한 프라이머리 데이터베이스로다가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우리가 시나리오는 SAP 하나를 엑셀레이터로다가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엑셀레이터는 이제 증가시켜 주는 거죠. 기존의 SAP에 있던 데이터는 물론 데이터가 잘 차곡차곡 쌓여져 있지만 속도가 너무 느려. 그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버튼 하나 누르면 분석해야 할 데이터가 상당히 많으면 뭐 3일이고 걸린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SAP ERP에 있는 기존 ABAP 스키마에 있는 걸 SAP 하나로다가 우리가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럼 이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건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리얼타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리얼타임이 아닌 우리가 배치 형태로다도 이제 가능한 거죠. 리얼타임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어떤 트랜잭션이 발생해서 레코드가 생기면 실시간으로 여기에 생기고, 여기에 해당 데이터가 만약 삭제하는 오퍼레이션이 생기면 여기에서도 삭제가 되고, 리얼타임으로다도 할 수 있고 배치성으로다도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어찌됐건 간에 기존에 있는 SAP 하나에 있는 우리가 데이터를 기존에 있는 오라클 쪽에 일반 DBMS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SAP 하나로다가 마이그레이션 시키고, 또 SAP 하나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네리버 서버에서 우리가 분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거를 내가 엑셀레이터 시나리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SAP 하나라는 이러한 플랫폼, 시스템이 가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라는 것도 뭐 간단히 생각해 볼 만한 가치는 있겠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다 보면 하드웨어의 기하학적인 발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즉 SAP 소프트웨어에도 이노베이션, 나름대로다가 이제 도약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 입장에서 가장 크게 보면 일단 하드웨어 가격이 엄청 내려갔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10년 전에 뭐 CPU, 어떤 CPU의 메모리 4기가 하나 하려면 요즘은 뭐 그죠? 하드디스크 128기가나 됐을까요? 뭐 가격이 뭐 500만 원 했었죠. 근데 요즘은 그냥 하드디스크도 아니라 SSD 디스크에 메모리 막 64기가에 CPU는 뭐 i7에 막 어떻게 막 달아도 200만 원밖에 안 돼. 그죠? 가격이 이제 하드웨어의 가격이 이제 상당히 내려가면서 우리가 SAP 하나라는 이러한 시스템이 가능해진 거죠. 왜냐면 메모리 가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멀티코어 아키텍처가 이제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블레이드당, 이 블레이드는 뭐냐면 여러분이 그 회사에 가보면 이렇게 박스가 있는데 이 박스에다 컴퓨터를 꽂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다가도 서버를 꽂고 요 블레이드에다 서버를 꽂고 여기다 서버를 계속 꽂을 수 있어. 책갈피 마냥, 책장 마냥. 그래서 이렇게 막 꽂는데 이걸 꽂을 때마다 시스템의 성능이 좋아지는 거죠. 확장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러한 슬롯을 우리가 블레이드라고 해요. 블레이드. 그래서 각 블레이드마다 우리가 8개 CPU가 가진 컴퓨터를 꽂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의 CPU에는 코어가 멀티코어야. 그죠? 제가 지금 동영상 찍고 있는 제 개인적인 이 PC도 퍼스널 PC임에도 불구하고 8코어예요, 8코어. CPU 하나에 코어가 8개야. 그 얘기는 뭐예요? 패러럴 프로세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8개가. 코어가 8개라니까. 그래서 이러한 기능, 이러한 이제 하드웨어적인 이노베이션 때문에 매시브 패러럴 프로세싱이 이제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블레이드를 꽂으면 꽂을수록, 그죠? 꽂으면 꽂을수록. 물론 블레이드가 하나일 때도 우리가 패러럴 프로세싱이 가능하지만 이제 블레이드가 확장돼서 꽂으면 꽂을수록 더 가능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자체도 옛날에는 이제 64비트의 ODS 스페이스가 있었는데 현재는 이제 메모리를 가리킬 수 있는 게 1TB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64비트 컴퓨터라는 건 뭐예요? 메모리 주소를 우리가 64비트로다가 이렇게 가리킬 수 있는 걸 64비트 컴퓨터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1테라 어드레스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컴퓨터가 가능해진 거죠. 그 다음에 뭐 가격은 드라마틱하게 낮아지고 퍼포먼스는 이제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고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한번 넘어와서 보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하이브리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가능하다 하고 얘기했던 나온 게 우리가 로우 베이스 형태로 다 데이터도 저장할 수 있고 컬럼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쉽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무슨 차이가 있냐면 약간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집에다가 책을 쌓아놓고 싶어. 그럼 책을 이렇게 그냥 더미로다가 이렇게 위에다 계속 쌓아놔.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잖아. 그냥 이렇게 그냥 눕혀서 쌓아놔. 여러분 뭐가 편해요? 쌓기는 편해. 근데 단점은 뭐예요? 책 뭐 하나 꺼내려면 중간에 있는 책 뭐 하나 꺼내려면 완전히 힘든 거죠. 그렇죠? 책을 만약에 이렇게 쌓아놨어. 세로로다가 이렇게 꽂았어. 이렇게 꽂았어. 그럼 여러분 뭐가 단점이에요? 꽂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하나씩 하나씩 정렬해서 꽂아야 돼. 그러니까. 근데 뺄 때는 속도가 엄청 빠르겠죠. 그런 것처럼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 로우 베이스 형태로 다 데이터를 저장하느냐, 컬럼 형태로 다 데이터를 저장하느냐에 따라 장단점이 명확하다는 거야. 그런데 SAP 하나는 두 가지를 다 지원한다는 거죠. 로우 베이스 형태도 지원하고 컬럼 베이스 형태도 지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완벽한 속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 컴프레션. 그래서 데이터 압축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데이터가 인메모리에 올라오기 때문에, 그죠? 모든 데이터가 메모리에 올라오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압축을 해야 되는 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요소고, 데이터가 압축이 돼 있어야지만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어플리케이션 서버로다가 데이터가 전송이 될 때 전송되는 트래픽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 압축에 의한 부분도 SAP 하나, 즉 데이터에 대한 압축에 대한 부분도 SAP 하나 입장에서는 드라마틱하게 압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파티셔닝이 가능하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테이블이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이 테이블이 매출 데이터야. 연도별 매출.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는 예를 들어 20년도에 대한 매출, 여기는 19년도에 대한 매출, 여기는 18년도에 대한 매출이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하면, 이 20년도에 대한 매출은 따로, 그다음에 19년도에 대한 매출은 또 다른 공간에, 물리적인 테이블은 하나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하는 게 맞죠. 논리적인 테이블은 하나인데, 그 테이블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물리적인 공간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죠? 물리적인 공간을 분리를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파티셔닝이라고 해요. 이거를 왜 하면 좋냐라고 하면, 여러분 잘 봐요. 방문이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이 방문에다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에 데이터가 다 있어. 19년도 데이터, 그 다음에 18년도 데이터, 20년도 데이터가 이렇게 다 있어.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 방문에는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어. 한 명만. 그럼 이 사람이 만약에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사람은 20년도 데이터를 갖고 오려고 안에 들어가서 막 뒤적뒤적거리면, 다른 사람은 여기에 들어가서 나는 18년도 데이터를 갖고 오고 싶은데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기다려야 돼. 이 사람이 방문 열고 나올 때까지. 패러럴 프로세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파티셔닝 시킨다는 건 뭐예요? 방을 3개를 만들어 놓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방을 이렇게 3개를 만들어 놓는 거죠. 얘는 18년도 방, 얘는 19년도 방, 얘는 20년도 방. 내가 만 20년도 데이터가 필요하면 20년도 방 안에 들어가면 되고, 내가 19년도 방 데이터가 필요하면 19년도에 들어가면 돼. 패러럴 프로세싱이 가능한 거죠. 파티셔닝을 통해서.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파티셔닝에 대해서 그냥 여러분이 그냥 이야기 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no aggregation table, 중간 집계 테이블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SAP 하나가 되면서 우리가 모든 데이터를 리얼타임으로 다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집계 테이블 같은 형태를 이제 둘 필요 없이 여러분이 곧바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insert only on data라는 건 뭐냐면, 약간 좀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이 데이터를 여러분이 테이블에다 인서트를 하게 되면 그 인서트한 데이터가 리얼타임으로다가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은 되긴 됐는데, 그 반영되는 게 진짜 물리적인 공간에 가서 딱 반영하는 게 아니라 델타 영역에 미리 반영해 놓고 델타 영역에 있는 걸 특정 시점이 되면 진짜 반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프로그램이 진짜 반영이 안 돼서 데이터를 인서트 했지만 못 읽는 거 아니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프로그램은 그냥 인서트 했으면 셀렉트 하면 인서트한 걸 읽어올 수 있어. 근데 물리적인 알고리즘 자체가 곧바로다가 디스크에다 반영하는 게 아니라, 즉 곧바로다가 메모리에다 반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니까 델타 영역에다 기록을 해놨다가 그 델타 영역의 특정 시점이 되면 이제 메모리로다가 이렇게 실시간 업데이트를 해주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퍼포먼스 바틀렉, 퍼포먼스를 우리가 하락시키는 그러한 바틀렉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이제 변경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죠? 시대가 흐름에 따라, 시스템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가 바틀렉이 발생하던 부분이 이제 변경이 된 거죠. 과거를 한번 보면 과거에 바틀렉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어디였냐면
데이터를 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디스크에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 이제 프로그램에서 그죠? 여기 만약에 여러분이 프로그램에서 셀렉트를 날렸다고 해보죠. 셀렉트 구문을 이렇게 만약에 실행을 하게 되면 이 셀렉트 구문을 처리하기 위해서 CPU가 분석을 하고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로다가 보냅니다. 그럼 데이터를 셀렉트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다 어디에 있었냐면 디스크에 있죠. 디스크에 있는 거를 데이터를 취득을 해서 메모리에 올려서 걔를 분석을 해서 데이터로 다 연결을 해주는 건데 이 디스크 I/O 부분에서 이제 속도가 가장 많이 걸렸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틀렉 부분이 모든 데이터가 디스크에 물리적인 공간에 다 있기 때문에 바틀렉은 여기서 다 발생하죠. 기존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튜닝의 요소는 어디 있냐면 디스크에서 메모리로 다 가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라는 게 가장 중요한 튜닝의 요소였죠. 그러다 보니까 나왔던 메커니즘이 뭐예요? 버퍼라는 게 나오기 막 시작한 거죠. 왜냐면 디스크라는 놈은 태생 자체가 워낙 느리니까 한번 셀렉트한 데이터는 어디에다가 버퍼에다가 즉 메인 메모리에다 올려놓고 이제 사용하는 게 좋다는 거죠. 과거에는 이런 패러다임이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우리가 바틀렉이 발생하는 부분은 여기는 아니다는 거죠. 왜? SAP 하나가 되면서 디스크 영역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 메모리, 모든 데이터가 다 어디 있어요? 메모리의 데이터가 다 있다는 거죠. 그럼 이쪽에 대한 바틀렉은 없어졌고 그 다음에 바틀렉은 어디서 생겨요? 오히려 메모리에서 CPU 캐시로다가 올라가는 이 영역에 바틀렉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램을 짤 때는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 짜야 돼요?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디스크 I/O를 줄일까? 이게 메인 포커스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CPU 캐시로다 보낼 때 최적화해서 보낼까? 이게 메인 이슈라는 거죠. 다시 한번 지금 시장, SAP 하나가 된 시장에서의 바틀렉의 이슈는 어디예요? 모든 데이터가 메모리에 있으니까 메인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CPU 캐시로다 올려야지만이 CPU가 계산을 하고 그 계산된 거를 프로그램에 던져줄 수가 있는데 그 부분, 메인 메모리와 CPU 캐시 간에 주고받는 데이터 영역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라는 게 가장 큰 바틀렉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CPU에서 계산된 데이터를 어플리케이션 서버로다가 보내야 되는데 이쪽은 이제 네트워크를 타고 데이터가 넘어가죠. 이 부분은 영원한 여전히 뭐 과거나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네트워크에 대한 트래픽 속도는 여전히 고려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퍼포먼스를 바틀렉 시키는 우리가 영역에 대한 우리가 시프트가 이렇게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틀렉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에 대한 이제 챌린지를 우리가 도전을 얻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를 보시면 최적화시켜야 된다는 거야. 데이터 로딩을. 어디? CPU 캐시로다가 로딩되는 우리 부분을 최적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컬럼 베이스 방식의 테이블을 사용하게 되면 이 부분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데이터 영역, 여러분이 메인 메모리에서 CPU 캐시로다가 여러분이 데이터가 이동이 돼야 되는데, 그죠? 메인 메모리에서, 여기가 메모리 영역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 그림상 보면 여기가 메모리 영역이에요. 메모리 영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CPU 캐시 영역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이 CPU 캐시. 그죠? 그 다음에 이 왼쪽이 하드디스크 영역이죠. 이쪽이 디스크 영역. 그죠? 이쪽이 디스크 영역.
그래서 우리가 디스크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데 걸리는 속도는 일반 하드디스크일 때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200km 나노세컨드, 10메가 나노세컨드. 몇 배예요? 속도 차이 엄청나죠? 하드디스크랑 SSD랑만 봐도 속도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SSD가 빠르죠. 그럼 SSD랑 또 메모리랑 비교하면 또 얼마나 빨라요? 얘는 100 나노세컨드, 얘는 200km 나노세컨드. 그럼 2000배가 이쪽이 빨라. SSD보다. 그죠? 그러면 또 메모리랑 CPU 캐시랑을 보면 속도가 거의 얘도 100배 차이가 나죠. 그리고 CPU 캐시를 활용하는 게 최고야. CPU 캐시로다가 데이터를 올려야지만이 CPU가 계산을 하는데 우리가 데이터를 올리는 시간을 최적화시켜야 돼. 여기서 누굴 쓰는 게 좋다? 우리가 컬럼 베이스 방식의 테이블을 사용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왜 좋냐면 컬럼 베이스 방식의 테이블은 우리가 압축 성향이 로우 베이스보다 훨씬 좋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나 일반 데이터베이스는 다 로우 베이스 방식의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데 우리가 컬럼 베이스 방식의 테이블을 지원하는 SAP 하나는 우리가 데이터 압축에 의해서 압축의 기법이 기술적으로 다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컬럼 베이스 방식을 고수하기 때문에 기본으로다가 물론 로우 베이스도 지원합니다. 기본으로다가 우리가 컬럼 베이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CPU 캐시로다가 올리는데 속도를 완전히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CPU 아이들 타임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렬 처리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리퀘스트에 대해서 여러 개의 코어가 동시에 병렬로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병렬 처리 메커니즘을 지원해주는 것 중에 하나는 멀티코어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다. 또 하나는 우리가 블레이드 상의 테이블의 내용의 컨텐츠가 분산돼서 저장되어 있어. 아까 얘기했던 파티셔닝 기억나시죠? 파티셔닝 기법을 지원하기 때문에 얘 역시도 병렬 처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렬 처리를 한다는 건 뭐예요? CPU가 놓일 시간이 없어. 옛날에는 CPU가 어떤 일을 요청하면 그 일 처리하고 다음 일 처리하고 다음 일 처리하고 그 다음 일 처리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시퀀스하게 어떤 일을 리퀘스트에 대해서 시퀀스하게 처리를 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병렬 처리를 한다는 건 이제 CPU가 동시에 작업하고 동시에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 타임이 이제 발생하는 확률이 훨씬 줄어든다는 거죠. 훨씬 줄어든다. 그러한 얘기들을 여러분이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두 가지에 대한 챌린지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여러분이 SAP 하나가 되면서 어떠한 장점이 있고 어떠한 메리트가 있는지 그 다음에 SAP 하나의 고울들 살펴봤고요. 그럼 SAP 하나가 되면서 바틀렉 영역의 부분이 이제 시프트 된 거죠. 패러다임이. 과거에는 어느 부분이 튜닝 대상이었는데 SAP 하나가 되면서 이제 튜닝 대상은 어디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지만이 뒷부분에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제 같이 그거랑 맞물려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하고 우리가 또 다른 시간에 하나씩 SAP 하나에 대한 장점부터 해서 기술적인 측면을 하나씩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